자주 측정해서 식이요법과 운동과 약물 복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혈액 검사 결과에 대해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을까? 혈압이랑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기 위해서요? 보통 혈압은 뭐 정확한 건 아닌데 한 120에서 130 사이 나오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아직 추치 안 정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제작팀은 40, 50대가 주축이 된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신이 두려워하는 성인병으로는 대부분이 암과 함께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꼽았다. 그러나 자신의 혈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29명 중 7명에 그쳤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피는 깨끗한 것일까? 제작진은 이 동호회 회원들에게 전날 밤부터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도록 부탁한 후 아침 운동 시간에 혈액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식이요법과 운동 등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총 36명 중에 15명, 콜레스테롤 수치 240을 넘겨 꼭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6명이나 됐고 300을 넘기는 고위험군도 3명이나 됐다. 어떤 그 기회에 검사를 해서 고지혈증이 나오는 경우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또 본인이 노력해서 비약물적인 요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을 조절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지 않으면 약물을 먹음으로써 얼마든지 조절 가능합니다. 즉 증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병이 없고 위험인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실질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경우는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알고 그러한 대책을 함으로써 몸을 관리를 하면 약 90% 정도 예방 가능한 것이 심혈관 질환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피를 되찾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식생활 습관의 변화, 즉 식이요법이다. 야채나 과일, 그리고 보리나 현미 같은 도정되지 않은 곡물을 식탁에 많이 올려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배변을 돕는다. 따라서 하루 5접시 이상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는 게 좋다. 하지만 영양의 균형을 위해 단백질과 지방 섭취 역시 필요하다. 붉은색 육류보다 닭고기나 생선을 통해 지방과 단백질을 먹도록 한다. 특히 생선엔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이롭다. 또한 음식을 조리할 땐 버터나 마가린이나 쇼트닝을 피하고 올리브유나 콩기름,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을 이용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 끼를 균형 있게 먹되 적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역시 우리 몸에 넘칠 경우 지방으로 축적되는데 남는 지방은 피 속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네 번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움직여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선 일주일에 3차례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나도록 걷거나 뛰는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정기적인 혈액 검사다. 검사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식사와 운동, 그리고 약물 처방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40대 이상에 있어선 1년에 한 번 이상의 혈액 검사를 받는 게 좋다. 맑은 피를 되찾는 비결은 아주 작은 관심과 노력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를 무시했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도 혹독하다. 우리의 피가 보내고 있는 신호를 기억하자. 그것만이 탁한 피가 부르는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혈액검사 결과부터 확인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혈압은 이 120에서 80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데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죠. 총 콜레스테롤이 200 이상,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이 130 이상일 땐 고지혈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혈액검사는 최소한 1년에 한 차례 이상, 특히 비만이나 당뇨, 혈압,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6개월에 한 번 이상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고지혈증이나 당뇨, 고혈압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하십시오. 그것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질병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명의클리닉 유병철 교수의 간암 이야기, 4번째 시간입니다. 간암의 치료 방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간암 자체는 초기인데 간 경변증 때문에 절제술을 할 수 없을 때는 간 이식을 하면 간 경변과 간암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식받을 간을 구하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부분 생체 간 이식이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간 이식 수술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 이식으로 건강을 되찾은 이시복 씨를 만나봅니다. 올해 66세의 이시복 씨. 휴일을 맞아 다니던 교회 체육대회에 참가했다. 젊었을 때부터 계속해온 축구지만 요즘 그 재미가 남다르다. 근데 제일 재미있어요, 축구가. 운동 중에 축구가 이게 주고받고 그 때리는 쾌감은 해본 사람 아니면 몰라. 지금은 젊은 사람들과 몸싸움을 할 정도로 건강하지만 6년 전에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83년부터 B형 간염을 앓아오던 그는 잦은 피로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뜻밖에도 간암 판정을 받았다. 3cm가 있던 것이 또 하나가 더 보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MRI를 해봐야 되겠다. 내과 치료는 좀 힘들겠다. 그래서 MRI 하니까 저 어디 취장 갈비뼈 뒤가 있는데 그건 어떤 내과적인 치료 갖고는 안 된다. 이식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간 이식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어 이식 대기자 명단에 등록해 놓았지만 언제 차례가 올지 모른다. 그러던 중 아들이 간 이식을 하겠다고 나섰다. 우리나라에서 간 이식에 지금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식할 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특히 그래서 뇌사자의 장기를 공유하는 예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현재는 뇌사자의 간을 이식하는 경우는 지금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 개발한 그 부분 생체 이식이라는 방법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 혈액형만 갖고 건강한 사람이 그런 장기를 공유할 그런 의지만 있으면 그 공여자의 장기의 간의 일부만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식을 해도 그 공유한 사람이나 제공받은 사람이나 그 간은 굉장히 빨리 재생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간으로 다 자라나고 양쪽 다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법이 다행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생체 간 이식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1000회 이상 했지만 그 장기를 제공한 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99년 11월 30일) 고민 끝에 이시복 씨는 건강한 아들의 간을 이식받기로 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지금 간 이식의
그 성공률은 95% 이상. 또 물론 뭐